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3회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입니다. 이제 시험이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이게 틀렸네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즉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서울특별시에 협회 주된사무소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의 경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4번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네,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중개보수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5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금지행위, 형벌, 제재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1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네, 답은 4번이네요. 4번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 4번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거 지금 시세 조작하는 거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가지고, 예를 들면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우리도 10억으로 올려라, 안 그러면 문 닫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했는데 X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잔금이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사장 결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3번 중개가 완성된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되며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고 매수 신청대리 관련 서류도 모두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서식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5번은 판례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뢰인의 본지라는 것은 의뢰인의 본래의 취지가 되겠죠. 선관주의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안 하고는 개업공개사 자유입니다. 자동으로 회원되는 게 아닙니다. 가입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기검사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지도감독, 즉 조사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할 때 모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개업공개사가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했는데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고요.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교육의 경우 사전교육이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이 사전교육이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해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시 기재할 사항 일반 중개계약서 제가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요. 맨 밑에 물가 수준 중개사항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한 중개 보수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물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계약서 필요제기 사항도 아니고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서 필수제기 사항도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은 요물계약이다. X네요. 불요식 낙승계약입니다. 요물계약 X고 요식계약 X입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식 낙승계약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요거는 시험에 1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정답입니다. 위임과 중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 4번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계약서는 작성 요청할 수 있고 작성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자, 그 다음에 법정보수 초과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배제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정보수 한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한도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가입한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동 등업됩니다. 글쓰기만 좀 하시면 자동 등업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등업 요청 안 하시고 그냥 글쓰기만 몇 번 하시면 자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7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억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를 하거나 중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근데 니은에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인데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쌍방대리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친척 소유의 건물을 직접 중개하는 행위. 예, 친척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거래 아니기 때문에 금쟁이 아닙니다. 미음에 중개법인의 임원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것, 즉 왕따시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나눠가지고 왕따시키는 것 금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 일방대리는 적법행위고요. 친척 소유 부동산 직접 중개도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등의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고요. 상업, 공업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농지의 경우 500, 기타 25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농지의 경우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고요. 기타 250이 되겠습니다. 요거 2022년 2월 28일 날 개정됐으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 예, 가족 중 일부만 주민등록을 해도 됩니다. 판례가 1번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 설정 등끼리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게 틀렸네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다음날 생깁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은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우선한다. X가 되겠습니다. 3번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당년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4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 민법에서는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5번 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다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경매와 관련돼서 틀린 내용입니다. 미등기 건물 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만 다 지어놓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2번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공매 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이 40번에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무조건 소멸되는 것,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맞습니다.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이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전세권, 임차권은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게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헌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전부 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5번 경매에서는 민법 187조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 등기 촉탁을 한 때,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때 다 X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꼭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모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